프리베스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사쌤입니다. 오늘은 토르플 기초기본 어휘 문법 영역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오늘 배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집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볼 거고 그에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주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격이 어떻게 생겼고 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집과 관련된 어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표현, 러시아어로 집 혹은 아파트라는 의미로 쓰는 명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돔, 돔. 이 돔이라는 단어는 주의하실 게 집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아파트라는 건물의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혹은 몇 동 몇 호 할 때 동이라는 의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문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표현이 되는지 같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이것은 나의 집입니다. 러시아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Это мой дом. Это мой дом. 이것은 나의 집입니다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 이것은 새 집입니다. 혹은 새 아파트입니다. 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Это новый дом. Это новый до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스크바에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В Москве построили большой дом. В Москве построили большой дом. 이런 식으로 돔이라는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된다라는 명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파트라는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바르찌라. 그바르찌라.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돔이라는 단어는 아파트라는 건물 한 채의 의미였다면 얘는 아파트 안에 있는 집 호 하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샀어요 라고 할 때는 집 하나를 산 게 아니고 안에 있는 호 하나를 산 거기 때문에 이 끄바르찌라 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 또 예문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집입니다. 즉 나의 아파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Это моя квартира. Это моя квартира. 그래서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 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돔보다는 квартира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저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건물 한 동 다 사면 좋겠지만은 안에 있는 집 하나 사는 거겠죠?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Я купила новую квартиру. Я купила новую квартиру.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가 되겠고, 그 다음 막심에게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동 하나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하나, 집 호 하나 있는 거겠죠?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У Максима большая квартира. У Максима большая квартира. 그래서 이 끄바르찌라라는 아파트라는 단어도 돔이랑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은 방이 있겠죠. 방은 러시아어로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комната. 꼼났다 라고 하고요. 이 꼼났다는 예문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나의 방입니다.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Это моя комната. Это моя комната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아빠는 방에 계세요.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Сейчас папа в комнате. Сейчас папа в комнате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은 작은 방입니다. 러시아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Это маленькая комната. Это маленькая комната. 자, 우리 дом, квартира, комната 라는 명사 3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집이랑 관련된 형용사도 하나 같이 볼게요. 그래서 집의, 가정의 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고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домашний, домашний. 그래서 이 형용사는 우리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이 домашний라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도 주의하시면서 예문 또 같이 볼게요. 자, 이것은 집 주소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Это домашний адрес. Это домашний адрес. 우리 아드레스라고 하면은 주소라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인데요. 앞에 домашний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집의 주소, 명사 수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집 전화번호를 주세요.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볼게요. Дайте ваш домашн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Дайте ваш домашн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이때도 마찬가지 номер телефона 같이 해서 집 전화번호란 뜻인데요. 앞에 домашний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집의 전화번호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저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홈워크라고 하잖아요.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Я делаю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Я делаю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이때도 마찬가지 zadania라는 과제라는 의미 앞에 домашне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숙제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домашне라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까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집이랑 관련된 장소 표현 두 개를 볼 건데요. 우선은 그제에 해당되는 장소, 즉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돔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었지만 아파트라는 건물의 의미로도 있었죠. 그래서 집에서냐 아파트에서냐에 따라서 장소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도마, 도마. 그래서 저는 집에 있습니다라는 공간적인 의미, 즉 영어의 홈에 해당되는 표현을 쓰시려면 도마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파트에서, 건물에서라는 의미일 때는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우도미, 우도미. 그래서 몇 동에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살아요 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우도미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빠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쓰셔야 될까요? 그렇죠. Папа сейчас дома. Папа сейчас дома. 이때는 홈의 개념이기 때문에 doma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저는 이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만든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건물의 의미가 되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Я живу в этом новом доме. Я живу в этом новом доме. 이때는 마찬가지 아파트에서기 때문에 в дом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즉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이기 때문에 이때도 건물로서의 의미 в дом에를 써주셔야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В каком доме вы живете? В каком доме вы живете? 그래서 이때도 어떤 아파트에서기 때문에 в дом에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랑 в доме 두 개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우리 장소랑 관련된 표현 하나 더 볼 건데요. 지금 살펴본 표현은 우리 꾸다에 해당되는 표현, 즉 어디로 방향성을 띈 표현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내 집으로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아파트로, 건물로라는 의미일 때 표현이 달라져요. 집으로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домой, домой. 그래서 저 지금 집으로 가는데요 라고 할 때는 이 домой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건물로, 아파트로라는 표현도 같이 읽어볼까요? в дом, в дом. 그러니까 저는 이 건물로 갑니다, 몇 동으로 갑니다 라고 할 때는 в дом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문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저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쓴다고요? 그렇죠. Я иду домой. Я иду домой. 내 집으로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домой 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저는 이 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는 새 아파트, 건물로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Я иду в этот новый дом. Я иду в этот новый дом. 아파트로 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떤 집으로 가야 되나요? 어떤 아파트로 가야 되나요? 표현 쓸 수 있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В какой дом надо идти. 이때도 마찬가지 내 집으로 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로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в какой дом 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домой, в дом 이라는 표현 차이점 주의를 하시면서, 우리 지금 살펴본 어휘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문제 푸실 때는 보기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도 보기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 아번의 돔은 그렇죠. 집 혹은 아파트, 건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였고요. 그 다음 2번의 노마 얘는 뭐였죠? 우리 그제에 해당되는 집에서, 내 집에서라는 공간적인 의미였어요. 그 다음 3번 나모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꾸다 어디로,
내 집으로라는 이때도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장소 표현이었고요. 그다음 나마시니라고 하면 집의, 가정의, 이 아이의 특징은 뭐였죠? 자, 우리 명사 앞에 붙어서 쓰는 형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사샤, давай позвоним 띵띵띵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빠즈바니치라는 동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얘는 전화를 걸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디로 전화를 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뒤에 꾸다 형태의 장소랑 함께 쓸 수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그렇죠. 3번의 나모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랬더니 사샤가 Я не знаю наш 띵띵띵 телефон. 나는 우리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죠. 우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 어떤 애 있었죠? 그렇죠. 개번의 домашний телефон. 나는 우리 집 전화번호를 몰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살펴봅시다. 얘도 보기 볼게요. 방금 전에 거랑 보기 똑같죠? 돔, 집, 아파트라는 명사. 노마, 집에서. 나모이, 집으로. 나마시니, 집의 하는 형용사였어요. 얘도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나자 띵띵띵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집이니?는 아닌 것 같고 너 집에 있니? 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매번 노마, 뜨이 도마, 너 집에 있니?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자가 niet, 아니, сейчас 이두, 우리 이두 동사, 있지 동사 뭐였죠? 걸어서 가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럼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가 돼야겠죠. 있지도 꾸다 형태의 장소랑 같이 쓰는 애. 그러면 ve번, 야 이두 다모이 라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ve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살펴볼게요. 얘는 보기 보니까 돔, 집, 아파트 명사, 노마, 집에서. 3번의 돔에는 뭐였나요? 저 혼자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v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셔서 v돔이 어떤 아파트에서, 건물에서라는 개념이었고요. 나마시니 명사랑 같이 쓰는 집의 형용사였어요. 자, 여기서도 문제를 보니까 사샤, фукаком 띵띵띵 띠지뷰시. 그럼 여기서는 너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있니? 우리 아까 v랑 같이 쓰는 표현이 있었죠. 답 2번 фукаком 도메 띠지뷰시. 너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있니?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집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각각 어휘들의 차이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었죠. 꼭 비교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주격이라는 문법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주격은 주어 자리에 놓이는 제일 기본 형태의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를 활용할 때 이 주격이 제일 기본 형태, 기준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일단 명사가 주격 자리에 놓이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어미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수 주격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총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우선 남성 명사는 첫 번째,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명사들을 다 남성 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student, 때라는 자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student, 대학생 혹은 남자 대학생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요. 남성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우리 이크랏거에, 짧은 이라고도 하죠. 이크랏거에로 끝나는 애들도 남성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제이, 박물관이라는 단어도 이크랏거에로 끝나는 남성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미야키즈낙, 연음보로 끝나는 명사도 남성 명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취이젤,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미야키즈낙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 명사 총 3가지 어미, 자음, 이끄랏거에, 미야키즈낙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여성 명사는 자주 아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나, 야로 끝나는 애들이 여성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끄니가, 책,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죠. 그래서 책 여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미에 따라 구분을 한다라는 점 꼭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야로 끝나는 것도 여성 명사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피에스냐 하면은 노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노래도 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미야키즈낙, 연음보로 끝나는 여성 명사도 있는데요. 우리 플로시치라고 하면은 광장이라는 의미로 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음보로 끝나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우리 아까 남성 명사에서도 연음보로 끝나는 애가 있었죠. 근데 여성 명사에서도 연음보로 끝나는 애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따로 구분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야키즈낙 연음보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된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단수에서 마지막 중성명사, 신나죠 마지막이라서 오이에에서 중성명사는 오나 예로 끝나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비시모 편지는 오로 끝났기 때문에 중성명사로 보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우리 예로 끝나는 애 있었죠. 자다니에, 과제, 숙제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도 예로 끝났기 때문에 중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애는 좀 예외로 구분되는 애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명사가 끝에 어미 하나씩 변하죠. 근데 얘는 мя라는 어미 두 개로 보고 중성명사로 구분하는 애인데요. 그래서 vremya, 시간이라는 애는 야 요거만 보고 여성명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мя로 끝나는 중성명사인 예외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성은 오, 예, мя로 끝나는 예외까지 총 각각 3개씩 어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복수명사의 어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영어에서도 단수 다음에 s 붙여서 복수 만들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 이 단수명사의 어미들을 붙여서 복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복수 만들 때는 남성명사랑 여성명사가 같이 변하고 중성명사가 따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변할 때는 복수 어미가 의 혹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튜디엔트라고 하면 아까 스튜디엔트, 대학생 한 명이었죠. 네, 스튜디엔트의 대학생 여러 명, 대학생들이라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에스니, 이때도 마찬가지. 비에스냐, 야로 끝나는 여성명사 노래 한 곡이었는데 비에스니, 이로 바꿔주시면 노래 여러 곡 하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명사도 볼까요? 그래서 중성명사 복수 어미는 끝이 아 혹은 야 두 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요. 비시마, 아까 편지 한 통은 뭐였죠? 비시모 오로 끝나는 중성명사였는데 복수로 바뀌면서 비시마 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로 끝나는 것도 중성 복수였는데요. 자다니아, 우리 과제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아까 자다니에 예로 끝나는 애는 중성명사 과제 하나였지만 과제 여러 개 할 때는 또 자다니아 야로 바꿔서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중성명사 복수어미랑 뭐랑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죠. 여성명사 단수랑 어미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성명사인지 혹은 중성명사 복수인지 조금 구분을 해서 또 문제를 푸셔야지 틀릴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려면은 제일 기본 형태를 알고 있어야 얘가 여성 단수명사인지 혹은 중성명사가 복수로 변한 건지 이런 것들도 구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명사어미 꼭 주의를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러시아어에 불규칙 되게 많지 않았어요? 공부하실 때? 우리 복수로 변할 때 방금 전에 살펴본 규칙 변화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들도 있는데요. 얘네들도 따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볼게요. 좀 많죠? 근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친구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수 명사는 누룩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복수로 변하면 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 의, 이, 아야랑은 조금 다르게 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누루지야, 누루지야. 그래서 친구는 누룩, 누루지야, 단수 복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남자 형제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 브랏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브라찌야, 브라찌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브랏, 브라찌야. 단수 복수 어미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 의자라는 단어는 스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끝에 어미가 다르게 변해서 스툴리아. 이렇게 변해요. 스툴, 스툴리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수명사는 칠라비엑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복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류지, 류지. 그래서 칠라비엑, 류지는 단수 복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애. 좀 더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이라는 단수명사 리뷰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복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에치, 지에치. 이 아이도 마찬가지 리뷰넉, 지에치. 단수 복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칠라빅, 리뷰넉, 류지, 지에치. 얘네 두 개는 항상 유의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 마찌라는 단어는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변할 때 끝에 어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할 때는 마찌리, 마찌리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겠고, 그 다음 딸은 노치라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 끝에 어미가 달라지면서 노체리, 노체리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복수뿐만 아니라 엄마랑 딸내미, 마찌 도치는 조금 예외적으로 다르게 변하는 애, 모녀지간에 좀 이상하게 변해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보는 명사들은 남성 명사들인데요. 끝에 어미가 아나 야로 바뀌면서 강세까지 뒤로 가버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세가 바뀌기 때문에 읽을 때 발음 변화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놈 하면 어떤 의미로 쓸 수 있었죠? 저 집, 아파트라는 의미로 쓸 수 있었는데요. 얘가 복수가 되면 아로 변하고 강세가 뒤로 가면서 다마 이렇게 돼요. 놈, 다마 달라지죠. 근데 우리 아까 놈하는 뭐였나요? 그래서 얘는 집에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장소 표현이었어요. 철자는 똑같은데 노마라고 하는지 다마라고 하는지 강세에 따라서 집에서냐 아파트들이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glass라고 하면 사람 눈을 글라스라고 해요. 근데 보통 눈 두 개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glaza 아로 변하면서 강세가 뒤로 가요. 그 다음 우리 고럿 하면은 도시라는 의미로 쓰이는 남성 명사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복수로 변할 때 가라다 아로 변하면서 강세가 뒤로 가요. 고러다가 아니라 가라다 강세 뒤로 가는 거 발음 변화 주의하시고, 그 다음 우리 우취젤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었죠. 이때는 야로 변하면서 강세가 뒤로 가거든요. 우취젤야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취젤, 우취젤야 이렇게 남성 명사들 중에 아로 변하면서 강세 뒤로 가는 거. 특히 얘네들도 여성 명사 단수랑 안 헷갈리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규칙인 애들은 규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일반 형용사가 주격 자리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볼 건데,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나요? 저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우리 주격에서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복수명사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형용사도 이 네 가지 형태를 꾸며주는 거에 따라서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네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명사는 끝에 어미가 하나씩 대부분 변했죠. 네, 형용사는 끝에 어미가 두 개씩 변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남성 형태의 형용사 어미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의 형태로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의 형태로 끝나는 애들도 이제 남성 형용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의는 주의하실 게 항상 여기 오의 강세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형태로 끝나는 애들도 남성 주격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красивый 아름다운 잘생긴, большой 큰 이때는 특징 뭐라고요? 항상 강세가 여기 존재해요. 그 다음 хороший 좋은, синий 파란 얘네들은 남성 주격이랑 밖에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생긴 대학생 러시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대학생 student라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красивый студент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성 명사를 꾸며주는 여성 형용사도 볼 건데요. 그래서 여성 형용사 어미는 아야 혹은 야야 두 개 중에 하나로 변해요. 즉 이 끝에 어미들이 여성 명사랑 만나면은 이 두 가지 형태 어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름다운 잘생긴이라는 애가 여성 명사랑 같이 만나면 красивая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большой가 여성 명사랑 같이 쓰이면 большая. 그 다음 하로시가 여성 명사랑 쓰이면 하로샤야. 그 다음 시니가 여성이랑 쓰이면 시냐야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은 책이라는 러시아어 또 명사 만들어 볼까요? 책 러시아어로 어떻게 됐나요? 우리 끈이가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였는데요. 그럼 얘를 꾸며주려면 여성 형태가 돼야겠죠. 그럼 좋은 책은 하로샤야 끈이가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명사랑 쓸 때는 중성 형태의 어미가 쓰일 건데요. 중성 형용사 어미는 오예, 예예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성명사랑 쓸 때 마찬가지 어미들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красивы가 중성이랑 쓰일 때는 красивое. 그다음 большой가 중성이랑 쓰일 때는 большое.
하로시가 중성이랑 쓰일 때는 하로시, 시니가 중성이랑 쓰일 때는 시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건물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파트 말고 건물이라는 단어, 영어의 빌딩에 해당되는 단어는 zdanie라고 하는데요. 건물도 예로 끝나는 중성명사죠. 그럼 우리 큰 건물 한번 해볼까요? 큰 건물 하면 러시아로 어떻게 돼요? большое zdanie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 형태랑 같이 쓰는 거고. 네, 마지막 복수랑 쓸 때는 끝에 어미가 의에 혹은 이에라는 거로 바뀌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복수명사랑 쓸 때 끝에 두 개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시브가 복수랑 쓸 때는 크라시브이에, 발쇼이가 복수로 쓸 때는 발쉬에, 하로시가 복수로 쓰일 때는 하로시에, 시니가 복수로 쓰일 때는 시니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생긴 아이들 혹은 예쁜 아이들은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복수 불규칙 단어 기억나세요? 자, 우리 디에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얘가 복수명사기 때문에 크라시브의 디에찌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즉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를 기준으로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유의 꼭 해주시고요. 근데 이 형용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아까 어미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근데 내 맘대로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이 규칙에 따라서 뭐가 뭐로 변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우리 연변화 형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남성 주격 기본 형태가 니 형태로 끝나는 애들만 따로 묶어서 연변화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몇십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연변화 형사는 뭐냐면 우리 형용사 바꿀 때 끝에 두 개 어미 떼고 바꾸기로 했죠. 근데 이 자리에 야, 예, 이요, 유와 같은 연모음만 오게끔 바꿔주세요 라는 게 연변화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 형용사 어미가 아야, 야야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아야는 여기 해당돼요? 아, 해당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연변화 형용사는 항상 이 야야라는 형태가 와야 돼요. 중성이나 복수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씨니라는 형용사 파란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얘가 바뀔 때는 씨나야 하는 게 아니라 원형 형태가 니로 끝나는 연변화 형용사이기 때문에 씨냐야 중성도 오예가 아니라 씨니에, 복수도 의예가 아니라 씨니에라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나마시니라는 형용사 우리 앞에 어휘에서 봤었는데 어떤 뜻이었나요? 자, 집의, 가정의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니로 끝나는 연변하기 때문에 나마시냐야, 나마시니에, 나마시니에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성 주격 형태가 니 형태로 끝나는 애들만 연변화 형용사 끝에 이런 모음들밖에 못 와요.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러시아어에서 같이 못 쓰는 알파벳들 즉 철자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 제, 샤, 샤, 채째 5개 알파벳 다음에는 오가 오려면 반드시 강세가 있는 오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두 개로 좀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로시 하면 아까 어떤 뜻이었죠? 좋은이란 뜻이었고 말쇼이라고 하면은 큰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여기가 쉬로 끝났지만은 강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어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성 형용사 어미가 어떻게 됐죠? 오예 혹은 예예가 됐어요. 강세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오예가 되고 하나는 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하로쉬를 중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떼고 어미를 붙이려고 보니까 하로쉬는 이미 여기 앞에 강세가 있죠. 우리 러시아에서는 강세는 한 단어에 하나씩밖에 안 찍히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에 오가 오려면 또 강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로쇼에라고 강세가 두 개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오예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책으로 예예, 하로쉐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쇼이라는 애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특징 기억나세요? 오이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항상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에서도 말쇼이 이 자리에 오가 올 수 있는 것. 그럼 중성으로 바뀔 때도 강세는 항상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오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쇼이는 말쇼에라는 형태의 어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이 철자 규칙 때문에 오가 올 수 있냐 혹은 오가 못 와서 얘가 올 수 있냐 하는 차이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철자 규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철자 규칙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끄, 그, 흐, 죄, 샤, 샤, 채 이 7개 다음에는 의라든지 야라든지 유가 절대 못 와요. 왜 발음하기 힘들어요.
이게 발음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를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대신에 의랑 비슷하게 생긴 이, 야랑 비슷하게 생긴 아, 유랑 비슷하게 생긴 우라는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수 형용사음이 어떻게 됐나요? 자, 의예 혹은 이예였는데 여기 앞에 남는 철자들이 이 7개에 해당된다면 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하로쉬랑 발쉬 또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네들은 중성일 때는 첫 번째 철자 규칙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졌지만 쉬 다음에는 의 둘 다 못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일 때는 똑같이 하로쉬에 말쉬에라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주격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변할 때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연변화 형용사 그리고 이 철자 규칙 2개가 항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살펴본 명사랑 형용사의 어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등장을 하는지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보기부터 먼저 보자고 했죠. 일단 2번 보기부터 볼게요. 우리 크라사비차라고 하면은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 기본 형태고요. 미녀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예요. 그 다음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크라사브축이라고 하면은 까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고요. 미남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얘네가 주격 기본 형태니까는 1번이나 4번은 뭔가 형태가 좀 바뀐 애들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크라사비츠라고 하면은 이번에 크라사비차가 대격이라는 격으로 바뀌어서 미녀를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애고요. 다음 4번은 크라사브츠가 3번에 있는 애가 또 대격 자리에 놓여서 미남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냐 목적어냐를 조금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에따 띵띵띵 르비오 투마스크비 이 누구가 살고 있죠 모스크바에 그런 빈칸의 자리가 주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과감히 1번 4번은 지우셔야겠고 그럼 여성이냐 남성이냐 조금 골라주셔야 되는데 에따라는 애 지금 아로 끝났죠. 얘는 여성 명사랑만 쓸 수 있는 지시 형용사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2번 에따 크라사비차 이 미녀는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답 배번이 돼야겠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도 이제 보기를 보니까 우리 글라스 하면은 눈 하나 단수 명사였고요. 그 다음 글라자 얘는요. 저 복수 불규칙 눈 2개 얘기할 때 쓰는 거였어요. 다음 3번의 글라즈 얘는 자칫 오해하기 쉬우신데 우리 복수 규칙은 의로 변하는 애였죠. 근데 얘가 복수 형태고 3번은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의 글라잠이라는 애는 얘도 형태가 좀 바뀐 거죠. 얘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복수 역격이라는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미냐 저한테 오춘발얏 엄청 아프대요. 눈이. 즉 여기 빈칸이 주어 자리예요. 제 눈이 아파요 라는 표현인데 그럼 여기서는 동사를 보니까 야트 형태로 끝났죠. 우리 야트 형태로 끝나는 동사는 복수 형태 아니라는 3인칭 복수 형태가 따라 나올 때만 쓰는 동사 어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복수가 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오미냐 오춘발얏 글라자 눈들이 너무 아파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답 배번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도 볼게요. 우리 1번의 출라벡 얘가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였죠. 다음 2번의 출라벡가 얘는 또 형태가 바뀐 것 같아요. 얘는 뭐 사람을 대격 자리에 놓이는 이제 대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류지 얘는 뭐였나요? 우리 출라벡의 완전 불규칙 명사였죠. 사람들이란 뜻이었고 다음 4번의 류제이도 3번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얘는 사람들을 하는 대격 자리에 놓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보니까 에찌 띵띵띵 오춘 하라쇼가 마리앗 바루스키 이때도 이 누구가 엄청 잘 말합니다. 러시아어로. 그런 빈칸이 주어 자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 4번은 또 과감히 지우시고 1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도 엣지라는 애 지금 2로 끝났죠? 얘는 복수명사랑만 쓸 수 있는 또 복수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1, 3번 중에 복수는 3번 엣지 류지 오추나라쇼가 마랴빠루스키 이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사도 야트로 끝나죠. 조금 전에 제가 야트로 끝나는 어미는 3인칭 복수가 주어로 나올 때 쓸 수 있는 어미라고 했거든요. 동사를 보고도 충분히 답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제 얘는 보니까 형용사인데요. 우리 mlad시라는 형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나이가 더 어린 손 아랫사람의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 나타낼 때 쓰는 형용사인데요.
1번의 물라취는 남성 명사랑 쓸 수 있는 애. 2번의 물라취아에는 여성 명사랑 쓰고요. 3번의 물라취에 중성 명사랑 쓸 수 있겠고 4번의 물라취에 복수 명사랑 함께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형용사는 우리 명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꾸며주는 명사가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지 올바른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마이 띵띵띵 브라치아 우차사 우니베리시티라고 했어요. 우리 브라치아는 주의하실 게 야로 끝난다고 해서 여성이 아니었죠. 브랏이라는 남자 형제의 불규칙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 복수기 때문에 보기 4개 중에 뭐가 답이 될까요? 저기 번 마이 물라취의 브라치아 우차사 우니베리시티 제 남동생들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이 얘도 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얘도 사실 복수명사랑 밖에 못 쓰거든요. 그리고 또 아트 우리 아까 야트가 복수명사랑 쓸 수 있는 동사어미라고 했는데 아트도 마찬가지로 복수랑 쓸 수 있는 동사어미. 그래서 마이라든지 동사 보시고도 또 알맞은 형태 골라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형용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노브이라고 하면은 새로운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아번의 노브이 남성, 노바야 여성, 노버의 중성, 노브의 복수랑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꾸며주는 명사를 봐야 되는데 바우지토리 띵띵띵 스툴랴라고 했어요. 강의실의 스툴, 의자라는 단어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야로 끝난다고 해서 여성명사가 아니라 스툴이라는 남성 단수명사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였죠. 그럼 복수기 때문에 보기 4개 중에 마찬가지로 개번 바우지토리 노브의 스툴랴 새로운 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거 명사 형태 특히 이런 불규칙 명사들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직과 관련된 어휘 그 다음에 주격이랑 관련된 이제 문법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필수 어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집 혹은 아파트 몇 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 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돔, 돔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는 의미인데 얘는 건물 한 동 전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한 호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바르찌라, 그바르찌라. 그 다음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간 방 있죠? 방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꼼났다, 꼼났다. 그 다음 집의, 가정의라는 형용사였는데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랑 같이 쓰는 거라고 했어요. 주의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마시니, 나마시니. 그 다음 우리 장소 표현 주의하실 거 그제에 해당되는 장소 표현인데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집에서인지 아파트에서인지 표현 달라졌었죠. 일단 집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노마, 노마. 그 다음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도미, 우도미. 그래서 이거 2개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소 표현. 얘네들은 꾸다 어디로라는 방향성이랑 관련된 애였고 이때도 마찬가지 내 집으로인지 어떤 아파트로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나모이, 나모이. 그래서 얘는 집으로라는 개념이었고요. 아파트로 같이 읽어볼까요? 부돔, 부돔. 그래서 우리 노마 부돔이 나모이 부돔 항상 이거 4개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 문제 풀면서 미남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크라사브칙, 크라사브칙. 그래서 이때 읽을 때 주의하실 거는 크라사브칙 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프처럼 발음이 돼서 크라사브칙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미남이 있으면 미인, 미녀도 있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크라사비ца, 크라사비ца. 이때는 우리 아로 끝나는 또 여성명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나이가 더 어린 손 아랫사람의 남동생, 여동생 할 때 쓰는 형용사도 있었거든요. 러시아로 같이 읽어볼게요. mladshi, mladshi. 그 다음 우리 얘는 아예 크기가 작거나 사람한테 쓰면 완전히 어린, 즉 애기들한테 쓸 수 있는 형용사거든요. 같이 볼까요? malenki, malenki. 그래서 우리 요 앞에서 나온 표현들은 꼭 한 번 더 외워주시고 읽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과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봤고 이제 러시아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주격 형태의 일반 명사랑 일반 형용사 어미들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수업 끝났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강의 노트 한 번씩 더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내용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빠까!